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투입된 첨단 무기가 메이드 인 코리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시가전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사적 보행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비전 60은 폭발물 처리와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로봇이 전쟁에 투입되었다며 국내외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무인전력 체계가 전장에서 활약하는 게 예산일이 되었다 보니 이제 와서 놀라운 것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수년 이내에 무인전력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 절벽으로 병력 부족에 내몰린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인 체계를 도입해야 할 텐데요. 사실 비전 60 투입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 기업 LIG 넥스원이 비전 60의 개발사인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0년간 먹거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수주잔고 100조 원을 눈앞에 두면서 10년치 일감이 쌓여있다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수주잔고란 계약을 통해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업무 총액을 말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미래 매출 지표를 의미하는데요. 방위산업의 경우 계약 하나하나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넘나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 여타 다른 산업보다 수주잔고의 중요성이 더 높습니다. 오죽하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특정 방산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다는 전망이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분석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2년 연속 고공행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2024년도 수주잔고 100조 원 이상 3년 연속 달성도 기대해볼 만한데요.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추진력을 잃었고 위태롭기까지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경쟁국의 등장인데요.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전수방위 정책을 폐기하고 사실상 선제 공격 가능을 선언한 일본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무기체계 수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한 말이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때가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무기 부족에 허덕이면서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분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이 전쟁 덕분에 기사회생하는 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재난구제나 수송, 경계, 감시, 그리고 설치는 쉽지만 제거가 어려워 극심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기뢰 제거에 관련된 무기체계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더나 소해 장비 같은 건데요. 물론 수출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수출을 했다는 전혀 다른 얘기라 지금까지 일본이 수출을 성공한 건 지난 2015년 순찰용 풀업기 TC-90을 필리핀에 임대 형태로 수출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TC-90마저도 일본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이 개발한 걸 일본에서 운영하다 필리핀에 팔아치운 수준입니다. 이처럼 일본 무기체계가 번번이 수출 시장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이건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실패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애초에 경쟁 구조가 불공정하다 보니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해도 수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이 불가능하다 보니 일본 무기체계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자위대가 운영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았는데요. 이에 일본은 기존 방위장비 이전 규칙에 드론 대처, 교육, 지뢰 제거를 추가하는 한편 방위장비에 한해서는 살상무기 수출도 가능하도록 법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집에 침입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도를 향해 총을 발사한다면 이 총은 살상무기가 아니라 방위장비라는 주장입니다. 말장난에 가깝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사일 하나, 포탄 하나, 전차 하나가 아쉬운 서방 세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살상무기 완성품을 수출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전에는 라이선스 생산한 방위장비를 부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미국에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미국이 극심한 패트리어트 부족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하게 되면서 중동의 팩2, 팩3를 대량으로 배치했고 결국 미사일 재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생산량은 약 550기에 달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수요를 감당하려면 최소 650기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으로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꺼서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100기 이상을 충당해야 했는데요. 이 상황에 눈에 들어온 게 라이선스 생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영 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 외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 시 제3국으로의 수송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림이 좋은데요. 패트리어트는 기본이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할 수 있는 무기체계고 게다가 일본은 어디까지나 동맹국인 미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패트리어트를 수출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방산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 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무기체계 수출 권리를 획득한 일본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항마로 성장할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일본 무기체계의 실상을 알고 있다면 웃음만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AH-1, AH-64 공격 헬기, OH-1 정찰 헬기 등을 대거 무인전력으로 교체하고 구형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퇴역 장비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역 장비들을 동남아시아 개도국 위주로 싼 값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끼 상품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겠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동남아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폴란드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시장 다변화를 추구 중이었던 덕에 이제 와서 폴란드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휘청이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2022 한폴 방산 계약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약이었음을 감안하면 분명한 악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일본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폴란드 이상으로 거대하고 흔들림 없는 시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혼자서 전세계 군비 지출의 39%를 지출하는 초거대 군사 강국인데다 연간 방산시장 규모만 약 500조 원에 달합니다. 단 한 해에만 대한민국 10년치 국방비에 해당하는 방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에 가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LIG넥스1은 미국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이스라엘 이전에 미군의 비전 60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요. LIG넥스1은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를 통해 미래성장 플랫폼을 확보하고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IG넥스1은 비공뿐만 아니라 현궁, 천궁, 신궁 등 미국 내 유도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방산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은 또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목적 무인 차량 통칭 아리언 스맷으로 미국 국방부의 비교 성능 시험 F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CT 프로그램은 외국의 방위 기술 및 장비를 평가하고 이들이 미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우수한 방위 기술이나 장비를 중복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미군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 스맷이 FCT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건 곧 미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카이는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FA5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과 공중 이외에도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선박 분야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요. 대한민국 굴지의 특수선 조선기업들이 앞다퉈 미국 내 함정조선 업체를 방문하여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의 신규 무기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자국산 무기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갖춰놓은 미국은 함정 역시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되어야만 운송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의 방산 기업을 인수한다면 미국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현저히 약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투함정 같은 특수선 분야는 높아진 인건비에 비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설비 탓에 평균적인 건조 비용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고 납기도 늦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투자가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는데요. 미국 조선소가 조선업계 1위인 대한민국의 투자를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과 강대강 대결 구도를 펼치며 해상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정보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자그마치 미국의 233배에 달합니다. 미국이 박살난 자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 함정 기술의 미국 진출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 스타트라인을 끄는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설령 100년간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단 하루라도 갖추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격언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은 하다못해 소총 한자로 수류탄 하나 만들 기술력도 전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해외 무기를 견학하고 연필과 수첩으로 길이를 재가며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으로 국산 무기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현대사의 가장 오래된 전시국가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유한 무기체계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기껏해야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2년 한폴방산 계약 이후 수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80%를 넘지 않았는데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 설비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럽 전체보다 빠른 생산력을 보유한 건데요. 이처럼 소위 말하는 방산 수출 대박은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부디 그 과실을 오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